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운명의 날이었던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한 주의 마지막 날 시장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장중에 2% 근처까지 오르는 등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많이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재차 28,0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은 정말 의외였는데요. 왜냐하면 고용보고서의 결과가 상당히 애매했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3.8%로 지난달과 같았고 예측치였던 3.7%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지난달과 같았고 예측치보다 낮았습니다. 실업률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고 임금 상승률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건 분명 아주 긍정적인 결과죠. 문제는 비농업 고용 건수였습니다. 9월 비농업 고용이 무려 33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평균이었던 26만 7천 건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거기에 바로 지난달 고용 건수도 원래 보고되었던 18만 7천 건에서 22만 7천 건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따라서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강도가 여전히 매우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하고 비트코인 역시 2만 7천 달러 근처까지 급락하는 등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오늘 시장은 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정작 장이 열리고 난 이후 시장은 점진적으로 하락분을 만회하더니 결국 모두 말아 올리고 나서 상승 전환까지 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만한 원인은 채권 수익률의 급등 후 급락입니다. 현재 시장은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조만간 5%를 넘을 것이라는 경계감에 채권 금리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상태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거의 채권 시장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채권 수익률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거의 4.9% 근처까지 급등했다. 이후 급락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죠. 채권 역시도 가격이 내려가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현재 채권 수익률이 조금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의 급등,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다시 내려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반동으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저가 매수세 유입입니다. 9월에 S&P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8% 이상 낮아진 상태였죠. 따라서 빅테크와 같은 인기 주식들 위주로 저가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유입이 10월 들어서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S&P는 올해 들어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상승 추세 지지선의 지지 영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가격이 급락하자 이걸 기회 삼아 매수를 진행하는 투자자가 많아졌고 이게 흐름을 바꾸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인데요. 일단 실업률이 3.8%로 지난달과 거의 같았는데 최근 추세와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히 지난달과 이번 달의 실업률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고용이 많이 되었는데도 실업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활발하여 고용 참가자도 많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도 고용시장이 너무 나쁘지 않은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딱 좋은 상태, 일명 골디락스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물가에 정말 중요한 임금 인상률도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이직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긍정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오늘의 결과를 골디락스로 해석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지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고, 한번 추세가 정해진 이후로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숏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서 숏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빨리 오르게 되죠. 이런 복합적인 여러 원인들이 오늘의 이마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방심을 해제할 때는 아닙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고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고용보고서의 결과는 아쉽게도 완전한 달리기 모드를 허용할 정도의 수준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일단 고용 건수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최근 2년간의 고용 건수 추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었지만 최근 수개월간에 걸쳐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된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고용시장이 냉각될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끈질기게 강하다면 당연히 물가도 잘 안 내릴 테고, 그럼 금리도 잘 안 내리겠죠? 실제로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한때 급락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4.8%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5%를 향해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자산시장에는 분명 악재로 작용하겠죠. 또한 오늘 고용보고서 결과를 반영한 금리 예측치도 올랐습니다. 연말 금리 동결 가능성은 어제보다 거의 8%가량 내렸고,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만큼 올랐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금리 예측치는 올랐고 채권 수익률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깜짝 반전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은 모두 단기적인 예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단기적 가격 변화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예측 역시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보인 놀라운 반등이 꼭 미래를 단정 지어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다음 주가 중요해지죠. 이번 주가 고용 주간이었다면 다음 주는 물가 주간입니다. 수요일에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고요.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됩니다. 결국 다시 CPI로 공이 넘어가 버렸네요. 지난달에 4.3%로 크게 떨어졌던 근원 물가가 이번 달에 다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9월 근원 CPI는 약 4.1에서 4.2% 정도로 지난달에 4.3%보다는 조금 내리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고용시장과 여전히 높은 유가로 인해 물가가 끈적끈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도 아직 강합니다. 따라서 물가도 조금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시장도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조금씩이지만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역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역시 이제 여기서 더 오를 곳은 거의 없고 내년이 되면 내릴 일만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내년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려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그 어떤 지표도 이 방향을 바꾸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속도만 조금씩 바꿀 뿐이죠. 따라서 앞으로 나올 지표들도 방향을 바꿀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맞았다면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는 느린 편이 좋죠. 그래야 한 달이라도 더 많은 월급을 더 싼 가격에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천천히 오르길 바라다 진짜 천천히 오르면 그건 바람대로 됐으니 그 나름대로 좋은 거고, 천천히 오르길 바랬는데 빠르게 올라버리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좋은 겁니다.
오질 내줍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빠르게 오르기만을 바라는데 천천히 올라버리면 실망이 크겠죠. 자산의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최대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멀찍이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방향을 확인하였으니 안심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남은 거리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길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목적지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던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는 연휴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